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홍진경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6일 토요일에 예정돼 있네요. 오늘이 9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저도 지금 오래 전이지만 31회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정말 막판 스퍼트를 잔뜩 올렸을 때가 딱 요맘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 이 차빌TV를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10주간의 공부를 해서 초시 동차에 30일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꿀팁, 그리고 멘탈 관리법, 이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힘내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법에 대해서 10주간 초시 동차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 꿀팁 영상을 상단에 보이는 제 예전 영상이죠. 가장 처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서 올린 영상인데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댓글도 뭐 180개, 200개 가까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10주간 초시 동차 합격할 수 있었던 모든 꿀팁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정말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 최소 내가 맞춰야 될 문제 개수를 수치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인중개사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목당 평균 한 60점만 넘으면, 그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그런 절대평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표 점수가 정확하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간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전략 과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전략 과목에서 최다로 기출이 많이 빈출되었던 단원들이 있어요.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만 내가 어느 정도 맞추면 합격 점수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개수를 수치화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맞춰야 될 개수를 수치화를 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기출 문제 3개년 또는 5개년, 그리고 100선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문제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수치화한 단원, 내가 집중할 만한 단원, 집중할 만한 과목에만 해당하는 문제들을 체크 표시해서 그 문제들을 쭉 풀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그럼 기출문제를 안 풀고 무슨 문제를 풀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내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출판사에서 낸지도 모르는 일반 문제집을 보시는 것보다 검증되고 인증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시기에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기간이니까 확률 싸움이잖아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서 제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악플도 많고 악플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응원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응원을 받았고 굉장히 힘이 됐던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가장 많이 댓글에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뭐 막판까지 지금 한 번도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 점수가 안 나왔다.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차빌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합격 점수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저도 과목별로 그 과목에는 뭐 60점을 넘어서 그 한 과목은 합격 점수가 나왔겠지만 진짜 시험장처럼 해놓고 다 봤을 때 합격한 점수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과목이라도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충분히 포텐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법을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뭐 그만두시거나 초시동차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막판 스퍼트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댓글에 보면은 3년 이상 장수생이셨다는 분들, 그리고 계속된 낙방에 너무 힘드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따로 DM도 보내주시고 해서 32회, 33회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을 2번을 치러서 최종적으로 33회에 합격한 또 지인이 있어요. 지인을 또 특별하게 또 앞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32회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의고사를 칠 때 타이머를 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두 번 하고 자만해서 안 하게 됐죠. 그거를 여러분 체득화 시켜야 되는데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게 조금 안 돼. 시간 관리나 약간 네. 시간 배분을 대부분. 연습할 때 좀 공부할 때 연습을 좀 미리 해둬야 실전에 갔을 때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실전 시험에서는 진짜 아는 것만 맞출 수 있고 네. 내가 평소에 정말 연습이 됐던 것만 그게 너무 긴장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긴장이 조금 내가 약하다, 또 결정적인 시험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시간을 배분하시는 것도 좀 연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한다면 무작정 공부를 했는데 과목별로 과락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 점수 플러스 알파 정도는 잡아놓고 이제 단원별로 어떤 단원이 조금 더 나온다 이런 거를 조금 더 깊게 암기를 하고 시간 분배 이런 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연습이 되어야 합격률이 좀 높아지는데 목표 점수를 좀 정확하게 세우자. 다들 합격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 점수를 좀 수치화해서 내가 시각화해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어쨌든 이제 실전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근데 진짜 재수를 하면은 정말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또 일까지 그때 병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정신적으로 주변에서 너무 쉽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한번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낮아졌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도 잡생각이 좀 날 수 있고 또 사회인이다 보니까 술자리나 이런 것 유혹도 떨쳐내야 되고 그런 게 참 힘들었죠. 이게 쉽다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니고 뭐 저도 10주 만에 초시동차 해서 정말 욕 많이 먹었는데 하다가 밉더라고요. 네, 몸도 작용을 했고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 잘 나왔지. 그게 쉽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0주 만에 초시 동차를 합격하셨는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뭐 저번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좀 그러니까 개인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9월달 초에 이제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실 그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심적으로 에듀땡 게시판이나 이런 공부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험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연 많으신 분들이 또 시험을 굉장히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저도 진하게 사연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꼭 멘탈을 잡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량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단기간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너무너무 심각하게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수치화해서 집중할 단어만 집중하자. 완벽주의 버리자.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도 있고요. 일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저희 앞에 지인도 이제 일과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10월이면은 한 50일, 60일 남았거든요. 정말 뭐 어떤 핑계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장 깨기 하듯이 딱 정해놓고 내가 요거는 무조건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최소한 공부 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엉덩이를 책상에 딱 붙이고 앉아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깨워서 새벽에 아무리 잠을 못 자도 또는 뭐 야근을 하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시간은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두시고 그 시간을 무조건 지켜서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해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힘들 때마다 목표를 좀 상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얼른 열심히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계약서에 내 이름을 걸고 정말 좋은 중개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조금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목표들을 계속 상기시켰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계약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빌님은 자격증 취득하시고 중개사로서의 업무 생활에 대해서 만족은 하시는 만족. 편인가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공부할 때는 그냥 매일매일 도장 깨기를 해도 이게 이 하루하루를 보내도 내가 시험 때 내가 공부한 단원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 당일에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뭔가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계속 불안했지. 근데 지금은 제가 매수인분 또는 매도인분께 전화를 한 번 더 하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오고 또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또 계약과 좀 더 가까워지고 딜을 성사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노력을 한 만큼 사실 계속
보상이 와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이 약간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공부할 때가 편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할 때 정말 개인사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독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수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랑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영업을 하실 때는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시험 공부할 때보다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업을 하실 때 또는 실무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계약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하는 만큼 매일매일 보상이 주어지는 지금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시험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다, 상대평가로 바뀔 거다, 합격자 수를 확 줄일 거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딱 보시고 쇼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딱 휴대폰 덮으시고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6일에 3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반응이 좀 좋다면 제가 2탄으로 멘탈 관리법, 또 제가 정말 강철 멘탈로 유명하거든요. 중요한 시험 직전에 멘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또 2탄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